아니, 우리 아이가 어떻게 180도 다른 사람으로 달라진 거죠? 여기 미국 최고 명문대인 하버드 대학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앞다퉈 한국식 교육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로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한국식 교육 열풍이 부는 걸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는 에밀리 무어예요. 어머니이자 교육자로서 아들 브라이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조직행동론 강의와 함께 리더십과 조직의 변화 관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와 그 과정에서 리더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거예요. 특히 디지털 시대의 조직과 인재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포춘 선정 500대 기업들이 자문을 요청할 만큼 이 분야에서는 나름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의 여러 테크 기업들과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제 연구 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며 매년 수많은 CEO들이 제 강연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조직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강연장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죠. 20년 넘게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연구하면서 저는 늘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조직이든 올바른 방향과 적절한 리더십만 있다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제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조직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기업의 성공적인 변화 전략을 가르치면서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지만 고작 13살인 제 아들의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 경영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던 제가 가장 중요한 가족 경영에서는 완벽한 실패자였어요. 하버드의 교수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한 아이의 엄마로서는 낙제 점수를 면치 못한 거죠. 저는 매일 바쁜 일정 때문에 아이를 낳을 생각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뒤늦게 40살이 되어 브라이언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라 더욱 소중했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지요. 하지만 아들이 생긴 이후로도 저와 사업을 하는 남편 톰은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브라이언이 13살이 되던 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이 좋아 보였어요. 격리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니 게임이라도 하면서 교류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브라이언은 수업 시간에도 몰래 게임을 하기 시작했고 성적은 급격히 떨어졌어요. 밤새도록 게임을 하느라 수업 시간에는 졸기 일쑤였고 식사 시간에도 휴대폰을 보며 대충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게임을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대충 음식을 입에 넣었어요. 음식이 입 주변에 묻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저희가 뭐라고 해도 게임 중이에요.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브라이언 밥 먹을 때는 휴대폰을 내려놓자. 엄마 다들 이렇게 먹어요? 제 친구들도 다 이런다고요.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많은 학생들을 지도해온 교수로서 저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달리 제 자식에게는 통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게임의 부작용을 설명해도 브라이언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았죠. 오히려 큰 소리로 제게 대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엄마는 날 이해 못해요. 게임은 제 인생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영웅이라고요. 브라이언의 이 말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현실에서 자존감이 낮아진 아이가 가상 세계에서 위안을 찾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브라이언은 게임에 들어가는 아이템 결제를 위해 제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한 달에 수백 달러가 게임 아이템 구매에 쓰였죠. 더 큰 문제는 브라이언의 건강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게임만 하다 보니 체중이 크게 늘었고 시력도 나빠졌어요. 심지어 손목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죠. 브라이언은 원래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저희가 바빠도 주말만큼은 꼭 시간을 내서 과학 박물관을 찾았고 학교에서는 천문학 동아리 회장을 맡을 정도로 열정적이었죠. 선생님들도 브라이언의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극찬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된 온라인 게임이 브라이언의 삶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가 해제된 후에도 학교가 끝나면 곧장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 밤늦게까지 게임을 했고
주말이면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브라이언 저녁 먹으러 내려와야지. 엄마 5분만요. 이번 레이드만 끝내면 갈게요. 하지만 식사가 끝나갈 때까지도 브라이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한 판이 끝나면 다음 판이 기다리고 있었고 식사 시간에도 게임 캐릭터 강화 계획을 중얼거렸어요.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건 한때 별들에 대해 끊임없이 묻던 그 호기심 어린 눈빛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인 톰과 저는 이 문제로 수없이 싸웠습니다. 처음 브라이언이 게임을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서로의 책임을 물었죠. 당신이 허락했잖아요. 아이가 외롭지 않게 친구들이랑 게임하면서 놀면 좋을 거라며. 당신도 동의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날 탓하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친구들이 다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며 허락한 건 당신이었잖아요. 그렇게 서로를 탓하는 말들이 오갈 때마다 브라이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저희 부부의 다툼 소리를 들을 때면 더욱 깊이 게임 속으로 도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게임 시간을 제한했어야 했나? 처음부터 하지 못하게 했어야 했나? 우리가 좀 더 브라이언에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후회와 원망이 오가는 동안 브라이언은 점점 더 깊은 게임의 늪으로 빠져들었어요. 우리의 다툼이 결국 브라이언에게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걸 저희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버드의 교수이기 전에 저는 한 아이의 엄마였고 제 아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학생들 앞에서 강의할 때마다 내 아들은 왜 올바르게 훈육하지 못하나라는 자책감에 시달렸죠. 전환점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이면 하버드 의과대학의 김서영 교수와 함께 교직원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요. 아이를 늦게 가진 워킹맘이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늘 서로의 자녀 이야기로 시작해서 각자의 연구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소소한 개인적 만남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이들 근황을 묻다가 저도 모르게 브라이언의 게임 중독 문제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평소에 이성적인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차하고 깨닫던 순간 김서영 교수의 뜻밖의 말에 제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답니다. 에밀리, 우리 민수도 2년 전에 똑같은 문제로 정말 힘들었어요. 민수도 밤새도록 게임만 하고 학교 성적은 엉망으로 지금의 브라이언과 똑같았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의 말에 저는 귀가 솔깃해졌어요. 지금은 의대 진학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민수가 그랬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태권도예요.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죠. 한국에서도 해본 적 없는 태권도를 미국에서 시작하는 게 좀 웃기기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릴 때 태권도로 전국대회까지 나갔던 경험이 있는 남편의 제안으로 시도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민수가 태권도에 푹 빠져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에밀리. 하지만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에요. 민수는 태권도를 통해 자기 절제와 인내를 배우게 되었고 그게 게임 중독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운동이 어떻게 게임 중독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김 교수가 보여준 민수의 태권도 동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태권도를 시작하기 전에 민수 모습과 태권도에 한참 빠져있던 모습을 모두 보여줬어요. 컴퓨터 게임에 몰두했던 때의 민수 얼굴은 지금의 브라이언과 정말 똑같았습니다. 흐린 초점의 눈매와 처진 볼살, 그리고 의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모습까지도요. 그런데 민수가 씩씩하게 발차기를 하는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민수의 영상을 보고 희망이 보이는 듯 했지만 정작 브라이언을 어떻게 설득할지 막막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데다가 그런 나라를 대표하는 운동인 태권도가 브라이언에게 도움이 될지, 그리고 브라이언이 과연 태권도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브라이언을 설득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태권도요? 그게 뭔데요? 전 게임하는 게 더 재미있어요. 브라이언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만 해보자. 한 달 동안 성실히 다녀주면 내가 원하는 게임 아이템 하나를 사줄게. 게임 아이템이라는 말에 브라이언은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스턴 교회의 한 태권도장을 찾았습니다.
태권도장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20여 명의 아이들이 하얀 도복을 입고 일렬로 서서 정확한 동작으로 품새를 하고 있었어요. 차렷, 격리라는 한국어 구령이 울리자 아이들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브라이언도 처음에는 무심한 듯 보였지만 점점 수련생들의 동작에 시선을 빼앗기는 게 보였어요. 특히 태권이라는 구호와 함께 울리는 발차기 소리에 눈을 반짝였죠. 태권도장 안을 가득 메우는 우렁찬 기합 소리는 마치 작은 천둥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관장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태권도장 관장님은 브라이언에게 첫날부터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브라이언, 내가 게임을 잘한다고 들었는데 그건 내가 뭔가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집중력이 있다는 뜻이야. 태권도도 그런 집중력이 필요하단다. 관장님의 이 말은 브라이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게임 실력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장점으로 바라봐 주신 거죠. 그러면서 관장님은 도장에서 단순히 발차기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의와 인내 그리고 자기 절제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브라이언, 내가 하는 게임에서는 레벨업을 하면 캐릭터가 새로운 스킬을 배우지? 태권도도 마찬가지야. 하얀 띠에서 시작해서 노란 띠, 파란 띠로 올라가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될 거야. 마치 게임의 레벨업처럼 띠 색깔도 하나씩 올라가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지. 게다가 이건 가상이 아닌 진짜 내 몸이 강해지는 거라 더 멋지지 않을까? 게임의 레벨업 시스템을 태권도의 승급 체계에 비유한 관장님의 말에 브라이언이 흥미를 보였어요. 제 아들이 컴퓨터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브라이언은 그날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제가 발차기를 정확하게 했대요. 관장님이 제가 재능이 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브라이언의 자랑이었죠. 제 눈에는 그만 눈물이 고이고 말았습니다. 물론 매 순간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 브라이언은 수련이 힘들다며 울기도 했고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제 앞에서만 떼를 쓰고 막상 도장에 가면 의젓하게 품새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면 게임할 생각도 못한 채 골아떨어졌고 그 덕에 오랜만에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돌아왔어요. 태권도장에 다니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작은 변화를 발견했어요. 브라이언이 스스로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서였죠. 2주가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게임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일 태권도 수업에서 새로운 발차기를 배운대요. 컨디션 좋아야 하니까 일찍 자야겠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브라이언은 제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약속하신 게임 아이템 안 사주셔도 돼요. 대신 태권도 도복 새로 사주세요. 그러고 보니 브라이언의 키가 훌쩍 커 있었고 늘어져 있던 뱃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울컥했어요. 제가 수년간 연구해온 경영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한국의 태권도가 풀어주고 있었던 거죠. 엄마, 이번 주말에 노란띠 승급심사가 있어요. 꼭 오실 거죠? 저는 오랜만에 브라이언의 눈동자에서 반짝임을 발견했습니다. 게임 속 가상 세계가 아닌 현실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의지가 돌아온 것이었죠. 관장님의 말씀처럼 태권도장에서는 단순히 발차기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매 수업마다 예의와 존중, 인내와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태권도는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라는 관장님의 말씀이 브라이언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관장님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그날 배운 것을 발표하게 하셨어요. 단순히 동작을 배운 게 아니라 그 동작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이야기하게 하셨죠. 오늘은 뒤돌아차기를 배웠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더니 조금씩 나아졌어요. 이걸 통해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브라이언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브라이언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며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신 보스턴 교회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던 때였어요. 평소 같았다면 게임기를 들고 가서 구석에 틀어박혀 있었을 브라이언이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우렁차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치 태권도 도장에서 관장님께 인사하듯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영문을 모르셨던 브라이언의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고 할머니는 어머나 우리 손주가 이렇게 예의 바르게 변했네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저녁 내내 브라이언은 가족들의 칭찬을 받으며 행복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브라이언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태권도 배우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게임 속 가상 세계에서만 인정받으려 했던 제 아들이 이제는 현실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고 있었죠. 게다가 브라이언은 스스로 게임 시간을 조절했습니다. 관장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태권도인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대요. 이제 게임은 그저 여가 활동 중 하나가 되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브라이언의 첫 번째 품새 시범 때였습니다.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품새 시범에서 브라이언은 긴장된 듯 보였어요. 하지만 관장님의 구령이 떨어지자 집중하는 눈빛과 절도 있는 동작이 이어졌습니다. 네, 관장님. 브라이언의 우렁찬 대답이 태권도장에 울려 퍼졌죠. 그리고 시작된 품새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한 동작 한 동작에 절도가 있었고 시선은 또렷했으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 톰과 저는 감동의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게임 속에서만 살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었으니까요. 톰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 아들 정말 달라졌네라고 속삭였습니다. 태권도장에서 배운 예의와 자기 절제는 학교 생활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연달아 좋은 소식이 전해졌죠.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게다가 놀랍게도 태권도를 시작한 후로 과학에 대한 관심도 되살아났어요. 발차기의 역학적 원리를 연구하겠다며 물리책을 찾아보더라고요. 게임은요, 물론 완전히 끊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시간을 조절할 줄 알게 됐어요. 주말에 2시간만 게임하기로 했어요. 태권도 연습할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달라진 브라이언의 모습에 저는 자연스럽게 태권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태권도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놀랍게도 태권도는 이미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미국의 태권도 인구가 무려 294만 명으로 한국을 제외하면 세계 1위래요. 미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태권도장은 약 1만 5천 개에 달한다고 하니 놀라웠죠. 처음에는 한인을 비롯해 아시아계 위주이던 수강생이 이제는 다양한 인종으로 확대되었다고 해요.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BTS, 오징어 게임,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아파트 등 한류 콘텐츠의 인기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태권도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태권도장 수강생 중 약 85%가 9살 미만 아동이었는데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태권도 정신이 미국인들에게 특히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한국식 교육에 대한 열풍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예를 넘어 교육적, 정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어요. 수련을 통해 아이들의 자신감이 향상되고 규율을 따르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타인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자기 방어를 배우게 되는 과정인 거죠. 무엇보다 인터넷 게임 등에 빠지는 대신 신체 활동과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어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니 브라이언의 변화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가족들이 함께 태권도를 수련한다는 사실과 일부 도장에서는 가족 수련생이 절반을 넘기도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에게는 또 다른 커다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 톰이었죠. 남편 톰은 자신의 IT 회사 확장에 모든 걸 걸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IT 회사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일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고 주말에도 재택근무를 하느라 가족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고 있었죠. 여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요.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여유가 생길 거예요. 하지만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톰의 건강은 계속해서 나빠졌어요.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그의 혈압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고 심한 위장장애도 생겼습니다. 남편은 건강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가족의 위험이 닥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저는 브라이언이 다니는 태권도장의 관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태권도장을 보다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를 넘기자 노년기 아인슈타인의 모습을 닮은 미국인 할아버지 한 분이 안녕하세요라며 한국말로 인사를 하고는 태권도장에 들어왔어요. 할아버지께서는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벌써 18년째 이 태권도장을 다니고 있었으며 국기원이 인정한 사단 유단자라고 태권도장 관장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심근경색으로 한 차례 수술을 받은 뒤 심박동기를 몸에 차고 태권도장을 찾아오셨죠. 태권도를 배우는 동안 할아버지의 심장은 몰라보게 강해졌으며 얼마 전에는 심박동기를 떼어낼 정도로 호전되었어요. 한국의 태권도가 사회체육의 메카인 미국에서 평생 스포츠로 뿌리를 잡은 것이었죠. 오후 6시 반이 되자 기대했던 가족반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를 포함해 총 20명이 참가했으며 70세의 노인에서 5세 유아까지 연령과 성별, 인종이 너무 다양해 마치 미국 사회의 축소판을 보는 듯 했어요. 관장님의 구령에 맞춰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된 태권도는 발차기와 표적차기, 겨루기 등으로 강도를 높여나갔죠. 맨 앞에 선 할아버지는 젊은이들보다 절반 정도만 다리를 들었고 동작도 다소 느렸지만 뒤처짐이 없이 태권도를 따라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가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인 아빠가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와 함께 태권도 대련에 열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가족은 1년 전부터 일주일에 3번씩 온 가족이 태권도를 수련한다고 했습니다. 브라이언이 다니는 태권도장은 가족 수련생이 절반을 넘는다는 새로운 사실에 놀랐어요.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는 미국의 문화에 태권도가 가족의 저녁 운동으로 자리 잡은 거였죠. 특히 자녀들에게 절도 있게 인사하기와 같은 예의를 갖추는 법과 규율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태권도만의 교육은 인성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 자녀의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인기 만점이래요. 이런 모습을 확인하고 남편 톰에게 강력히 권유해 가족 모두가 태권도를 함께 배우기로 했어요. 지금 저희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 3일은 태권도장을 찾아 땀을 빼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순히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저처럼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더 심각해진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문제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20년 넘게 연구해온 경영학 지식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태권도는 불과 몇 개월 만에 해결해 주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운동의 효과가 아닙니다. 태권도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교육 철학이 담겨 있어요. 예와 덕을 중시하고 인내와 절제를 가르치며 끊임없는 자기 수양을 강조하는 철학이죠. 이런 가치들이 현대 사회에서 게임 중독에 빠진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나 봅니다. 브라이언은 이제 매일 아침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연습해요. 한국어로 인사하는 것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됐죠. 엄마, 나중에 한국에 가서 태권도 더 배우고 싶어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아들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아들의 눈동자가 별을 관찰하던 예전처럼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희 가족은 다음 휴가인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어요. 태권도 수련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요즘은 한국어 공부도 열을 올리며 하고 있답니다. 한국에 가면 어디를 가야 할지도 찾고 있어요. 한국 여행을 다녀오면 다시 글 남기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과 사업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 남편으로 인해 고민이 많았던 에밀리의 사연 어떠셨나요? 그리고 태권도를 배우게 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인 브라이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